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 출발 잘 하시고요. 월요병 안 걸리시게 여러분들 몸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밖에서 자면은 역시 한 2, 3일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만 31살 이 몸이 좀 맛이 갔어요. 네. 오늘은 첫 영상을 금리, 기준금리 이번 주 사건,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올린다고 봐야죠. 네, 올릴지 안 올지가 문제가 아니라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그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사 몇 개랑 제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금통이다,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월요일 첫 방송을 요걸로 시작합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번 주 15년 만에 첫 2달 연속 금리 인상, 혹시 빅스텝? 이자 갚으려 알바 뛴다, 영끌 30대의 눈물. 그러면서 젊은 청년이 신입사원 같은데 발에 족쇄가, 큰 쇠구슬의 족쇄가, 그 쇠구슬이 돈이에요, 금리예요. 예. 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거 잘 상기하시고. 좀 마우스가 안 보이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이 이겁니다. 기사 여러 개랑 금리랑 관련된 차트, 여러분들 좀 이번 주에 중요한 사건을 잊지 말으시라고 첫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출이자 또 오르겠네. 15년 만에 첫 2달 연속 금리 인상. 이창용 우리 한흥 총재 아주 결기에, 금리 올리려는 결기에 차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금리 또 오르나 해갖고 이제 기준금리 얘기가 딱 나왔어요. 이거는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보려고 8월 달에 0.75 올렸죠. 이제 이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11월 달에 1%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1.25, 그 다음에 5월 달에 1.5. 네. 그래갖고 지금 0.5에서 1.5까지 1% 포인트가 올랐네요. 0.5 초저금리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이래서 부동산, 주식, 자산, 모든 자산이 좀 버블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데일리, 하는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진다, 연말 2.25%로 3번 더 올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제목 읽어볼게요. 이데일리 5월 기준금리 설문조사 결과 5월, 7월 금통에서 연속 금리 인상에 4분기 추가 인상. 그러니까 금통이 열릴 때마다 올린다는 얘기네. 이창용 빅스텝 발언에도 최종금리 상단 2.5%는 유지한다. 이거 모르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게 미국이 막 미친듯이 올리면 우리도 3%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딘가, 이것도 이데일리 같은데 5월 금리 인상 만장일치 전망. 만장일치래요. 비둘기파 매파가 없어요. 지금은 올릴 수 있을 때 빨리 올려야 빅스텝도 올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폴이네요. 응답자 전원 5월 0.25%포인트 인상 예상. 빅스텝은 없네. 월물가 5%대 코앞.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달께 5월 2일 날 발표하죠. 4월 달 물가가 아마 처음으로 5%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연간 4%대 예상의 금리 인상 지속. 기준금리 연말 2.25%, 인상 사이클 상단은 2.5% 중간값. 물가 5%대 후반에서 6%대 간다면 빅스텝 가능성도 있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유가 안 떨어지잖아요. 110달러에서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이자 갚으려 알바 뛴다, 고정금리 갈아탈 거야, 영끌 30대 눈물. 진짜 큰일 났네. 이게 이렇게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40년 사이클만 봤어도 아는데. 참.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26일 기준금리 인상 유력,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야, 근데 99.9%는 베이비스텝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7월 달이나 그 이후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가 나중에 빅스텝 할 거를 사람들 놀래지 말으라고 이제 약을 친 것 같아. 약간 예방주사? 결국은 나중에 할 것 같은데. 하는 26일 금통이 고물가 미 금리 인상 여파에 기준금리 인상할까. 15년 만에 인상이에요. 2달 연속 인상하는 건 15년 만이래요. 자, 그러면 금리를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금요일 날 1.75가 될지 2.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0.25 또는 0.5 빅스텝 올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두자고요.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느냐? 제가 작년부터 떠든 게 40년 사이클을 모르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짐작도 못했을 거고 또 뒤늦게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40년 사이클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진하다, 연하다부터 먼저 할게요. 연하다, 진하다. 자, 여기 진한 게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금리거든요. 그러면 1700년부터 40년 빠지고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여기서 한번 40년 동안 그 중간에 20년 사이클 소사이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바꿨어. 원래는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얘가 20년 만에 꺾였어.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바뀐 거지. 2차 대전 때부터 81년 때까지 40년 동안 오르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오르는 거야. 설사 40년 동안 아니고 중간에 사이클이 바뀐다 치더라도 20년 동안은 오른다고. 그 다음에 깎일지도 모르지. 20년 오른 다음에. 이것처럼 사이클이 바뀐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그래서 요 40년 사이클을 머릿속에 꼭 두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패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그들이 금리 올리고 내리고를 좌지우지하는 가니까. 자, 연하다, 진하다, 김연하다, 찐연하다. 자, 그러면은 최근 우리 기준금리 한번 볼까요? 자, 1950년부터 기준금리를 보면 제가 81년까지 올렸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81년까지 올렸어요. 전 세계가 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어. 그 다음에 2021년까지는 금리가 40년 동안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미국이 뭐 제로금리니까 밑에가 평행하지 고점은 계속 낮아졌다고. 이렇게 전 세계가 뭐 중간에 90년대 데킬라 브라질 채권 대학살 때문에 금리 폭등한 거, 기준금리 폭등한 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150%, 여기는 뭐 300%인가? 브라질 기준금리가 300%인 간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가 다 올려. 왜? 40년 사이클. 자, 그래서 확대를 보면은 지금까지 금리 올린 나라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 금리를 올린 나라들만 제가 전부 다 기입을 했어요. 몇 나라만 빼놓고. 여기 메이저가 아닌 데는 빼놨어요. 대만이랑 또 어딘가는 또 그냥 이집트인가? 거기는 제가 통으로 다운받는 데 있는데 거기에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메이저가 아닌가 봐. 어쨌든 얼마나 많이들 올렸으면 이게 지하철 노선조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 게 미국 기준금리고 빨간 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조금 더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강조를 했는데 잘 안 보일까봐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연하다, 진하다, 쌍연하다, 쌍진하다, 쌍연하다, 쌍진하다. 욕 아니에요. 쌍연하다, 쌍진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봤는데 또 나오네. 자, 우리 기준금리 볼게요.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요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올린 적이 이렇게 기준금리 2번 올리고 지금 올리고 있고요. 총 지금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 올리는 거예요. 2000년 이후로. 근데 하늘색 미국이 기준금리 있어요. 하늘색 이 기준금리 미국이에요. 그리고 분홍색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예요. 한은의 1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가 2%를 제가 딱 선을 그어놨어요. 2% 미치면은 안정된 거고 2% 위면은 조금 불안정한 거예요. 많이 오르면은 많이 불안정한 거고. 자, 이게 요 위에 건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만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금리 올린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뭐 항상 빠지거나 항상 오르거나 아니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이유를 보자고요. 그죠? 그 금리를 올린 원인에 따라서 아파트 상승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달랐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8번 올렸네. 8번. 이때 근데 물가가 안정됐거든요. 분홍색이 안정됐잖아. 근데 우리가 왜 올렸을까? 미국이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금리 역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가 좋고 하니까는 또 경기를 살리고자 하니까는 우리도 같이 올렸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던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이해 가시죠? 금리를 올린 원인이 원래는 물가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따라 올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중간 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 2017년에도 2번 올렸거든요. 2번밖에 안 올렸어. 2번.
근데 그때는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다 못해서 마이너스 물가까지 갔었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야 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 근데 우리가 올렸어. 왜? 미국이 올렸거든. 이때는 아파트 값도 올랐다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때가 박근혜 정부 이후겠네. 너무 문재인 대통령 때였겠네.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이 아닌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까? 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게 미국은 여기 7년 동안 금리 동결이에요. 동결 건조 라면 스프예요. 근데 물가가 엄청 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올려서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고. 이때 리먼 사태, 저축은행 사태 있으면서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했더라고. 이때가 아파트나 뭐 도곡 렉슬 목동 아파트가 40% 이상씩 빠졌을 때라고요. 버블7 붕괴되고 나서. 자,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작년 우리가 금리 처음 올린 게 8월 달이죠. 8월 달. 여기가 8월 달이에요. 미국이 금리 올렸나요? 안 올렸어요. 미국은 올 3월 달에 처음으로 올린 거야. 작년 8월 달부터 이후로 안 올렸었어. 근데 우리가 왜 올렸어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가 빠지네. 8월 24일인가 올렸는데 한 달 남짓 있다가 고점 치고 그다음부터 실거래가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3, 4월 달에 대통령 당선 그 효과 때문에 약간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 보합으로 내려왔죠. 이제 2차 하락이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아파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 달랐다고요. 즉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이 올렸다. 그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광 효과를 입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근데 미국이 안 올렸는데, 미국이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 뭐예요? 그냥 경기 좀 더 살아나라, 금리 좀 낮춰줘갖고 좀 뒷받쳐주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올렸다는 얘기는 물가 때문에 올린 거야.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니까. 그거를 차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간에 그 유튜버들 보면은 뭐 금리 올렸을 때 아파트가 빠진 적 없대느니, 아니면 금리가 뭐 최악이니까 무조건 빠진다니.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4가지 경우를 봤죠. 언제냐? 2005년도 말부터 여기 날짜도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얼마 친전에 여기 2005년 9월 달까지 있다가 2005년 10월 달에 올렸어요. 이때 올릴 때는 미국 때문에 올려가지고 아파트가 올랐어. 자, 이때 올릴 때는요, 2010년 7월이네. 처음으로 올렸네. 이때는 미국이 안 올렸는데 물가 때문에 올리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다. 여러분들 2010년, 11년, 12년 악몽 기억 안 나세요? 역전세 난다고, 깡통전세 난다고 하우스포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올렸네. 2번 올렸어요. 이때는 1년 텀으로 올렸네. 2017년 11월 올리고 2018년 11월 올리고.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1년 있다 또 올린 거야. 이때는 물가가 안정됐다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까지 갔다니까. 자, 이때는 아파트가 올랐다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뭐예요? 이번에 올린 게 2008년에 처음 올렸죠. 0.75로 올렸죠. 이때 물가가 2%를 넘어서 이게 마이너스나 1%에 있다가 2% 넘어가고 2.5% 이제 3% 가니까는 마지못해 올린 거잖아요. 뒤늦게. 미국이 내년에 올린다고 또 분위기도 나오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된다 보니까. 그다음 지금 다른 건 어쩌고 요거만 이거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았느냐 고정금리 받았느냐. 전에는 반반이었어요. 49%였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변동금리로 받고 5명은 고정금리로 받았어.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도 5명은 괜찮은데 5명이 똥줄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반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80%가 넘었어.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2명이 고정금리로 받았어. 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변동금리가 아무래도 0.5에서 1% 정도는 싸거든요. 그 대신 위험하지,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대출을 많이 받기, 그러니까 저금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1억만 대출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소득이나 이거에 비하면 근데 막 3억 4억을 대출을 받는 거야. 왜? 금리가 싸니까 내 소득으로 옛날 같았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를 이제는 4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가 있어.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그러니까 대출을 왕창 받은 거야. 그러면서
변동금리로 받은 거지. 금리를 좀 이따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자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금리의 함정에 빠진 거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얘는 잡아놓은 물고기야. 얘는 금리를 마구마구 올려도 딴짓거리 못하고 이제 이자 갚느라고 평생을 노인네 될 때까지 살아야 돼. 그게 저금리의 함정이고 약탈적 금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출을 그 정도 해주면 안 될 사람들한테, 젊은 청년 30대들한테도 막 이제 입사해가지고 뭐 대리 잘해야 이제 과장 정도, 예, 과장까지는 월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막 3억 4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금리가 막 한 달에 막 150 아니야 120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중에 200만원 300만원 내려고 그래 봐. 원리금까지 내려고 그래 봐. 거치식이면 더 심하지. 처음에는 한 2년 동안 원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까지 같이 내려고 그러면 생활이 피폐해진다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금리 올릴 때 있죠. 여기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기준금리 올리는데 아파트가 올라. 이게 언제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이에요. 버블세븐 막 올라갈 때. 지금도 여기 기준금리 올릴 때, 연주세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라.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올릴 때는요, 아파트가 빠진다니까. 이때도 막판에 뒷부분에는요, 그러니까 막판에 2년 동안은 빠졌어. 그러니까 기준금리 처음 올릴 때는 얘도 아파트도 오르고 기준금리도 올랐어. 근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빠져. 보세요.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때 10월까지는 올랐다니까? 2달 동안. 근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얘가 빠져.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초저금리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는데 기준금리보다 시중은행금리가 먼저 올랐어요. 근데 한 2년 동안은 괜찮아. 왜? 워낙 금리가 낮은 상태니까. 절대 수준이 낮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방향도 계속 오르지만 수준도 높아져서 이제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못 버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가 올리기 전부터 시중은행금리는 바닥치고 올랐어. 근데 그때도 아파트 값은 올랐어. 기준금리가 8월 달부터 또 올렸어. 근데 아파트가 10월까지 야금야금 올렸어.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는 지금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리고 올 연말까지도 계속 올린대. 근데 시중금리는 그동안도 계속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빠지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임계치 2년. 즉 초저금리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 근데 금리가 바닥치고 계속 올라. 6개월 오르고 1년 오르고 1년 반 오르고 2년 올라. 근데 아파트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 이해가 안 되죠? 왜? 기준금리가 금리가 바닥치고 올랐어도 워낙 싸니까 그 정도야 내가 뭐 맥주 한 잔 안 마시고 치킨 한 번 안 먹고 뭐 놀러 한 번 안 가고 갚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치킨 5마리 먹을 거 이제 3마리밖에 안 먹고 이제 생활이 약간 쪼달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게 확실해졌어. 그러면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도 대출을 안 받게 되고, 안 사. 또는 뭐 40평대 가려는 사람도 30평대나, 또는 30평대 갈 사람은 20평대를 가거나, 또는 20평대 때문에 집을 살까 하다가 그냥 전세 한 2년 3년 더 살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급이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요가 줄어들면 아파트가 꺾여요. 그러면 기존 보유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규 매수재 기자도 줄지만 기존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임계치에 다다른 타임이 온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물건 내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꼭 집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나오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차주들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경매도 들어가고 하우스포 들어가고 역전세난 나고 뭐 이런 사태가 나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저는 봐요. 이 역사는. 기준금리 앞으로도 계속 올라요. 근데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오를 것 같은데, 미국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8.6년 올랐는데 여기서부터는 8.9년 올랐어요. 기간도 비슷해.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즉 맨날 떠든 사람 있잖아요. 좌파 정부가 되면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그러면 그 논리로 반대라면요,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락했겠네. 앞으로도 폭락하겠네. 하필이면 이때가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이번에도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야. 진짜 희한한 데자뷰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주 15년 만에 첫 2달 연속 금리 인상
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빅스텝 할지는 가능성은 적지만 한번 열어두고 구경해보고요. 아니면 7, 8월 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자 갚으려 알바 뛴다. 영끌 30대 눈물. 각자 여러분들 위험관리 잘하시고 한계 상황에 처하기 전에 대출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금통위. 그래서 제가 첫 방송으로 기준금리 이야기와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